타협할 의사가 없어요. 데이터들이 다 달라요. 얘네들 이런 데이터를 들고 왔고 쟤네들은 또 저런 데이터 들고 왔고 하나는 너무 적다라고 하고 하나는 하나도 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 원래 지난 정권에서도 하려고 했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자 좋아 막 빠르게 가 뭐 이런 거 그냥 마구 드라이브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내가 인문학 교수인데 의대 같은 경우는 해부학 실습은 어떻게 시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럴 때 이제 타협을 해야 된다. 꼭 2,000명일 필요 없지 않냐. 의사들도 예컨대 전공의들 막 주 80시간 일하거든.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전문의를 바꾸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의료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의료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의대 정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참 국정 운영 지지율 답답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에다가 리얼미터에서는 40%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유는 병원에 달려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부 인사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분명히 늘려야 된다. 2,000명은 최소하다. 의대 정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일단 여론을 등에 업은 거예요. 이거 사실 원래 지난 정권에서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대 병원, 의사들의 정원을 갖다 늘려야 된다는 합의는 있는 거고 국민들도 76%가 찬성한다라는 건 국민적 공감대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못했느냐면 의사 집단들이 지금 반발을 하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텐데 그냥 마구 드라이브하는 자 좋아 막 뭐 빠르게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빠르게 가 이거잖아요. 이게 딱 보면 굉장히 무지막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이제 장점의 측면이 드러나는 게 예를 들어 화물연대 파업할 때 확 때리고 들어갔던 거. 2022년 11월입니다. 그렇죠.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나도 좀 비판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호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번에 총선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의사들을 상대로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0명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내가 인문학 교수인데 3,000명 정원에다 인문학도 2,000명 하면 이거 수업 못해요. 강의실은 어디 있고. 물론 각 대학마다 나눠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래도 모든 대학에 이게 몇 퍼센트가 증원하는 겁니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해부학 실습은 어떻게 카다버 그 시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측의 입장을 딱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본질은 의사 집단들의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의사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 당연히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에 따라서 뭡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줄여야 된다. 그런데 쟤들은 의사 정원을 늘리게 되면 사실 의사의 값어치가 한 명당 의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시선이고요. 반면에 이제 의사들 옆에서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말하는 현실 진단에 일단은 동의를 안 해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보다도 우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일본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고 우리는 좀 덜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같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 외국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적은 수인데 그게 뭐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밀집도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하나가 딱 있으면 하루에도 몇십 명을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한편으로 뭐냐면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료 수가 같은 것도 우리가 싸게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대량 공급. 사실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그런데 늘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모든 게 다 망가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의사들의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 둘 다 타협할 의사가 없어요. 정부는 그냥 2,000명 이게 우리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2,000명이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근데 의사협회 입장을 딱 들어보면 한 명도 증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붙는데 이게 화물연대랑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플 게 왜냐하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택배 좀 늦는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은 이게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어요, 정말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택배 노동자들은 그거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거든. 일 안 하면 못 먹어요. 파업을 길게 가져갈 수 없어. 예. 근데 의사 집단들은 벌만큼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벌만큼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뭐 한 1, 2년 논다고 뭐 집안이 망하거나 이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집안도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파업 그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노동력을 구할 수가 있거든. 운전하는 예. 사람들 막 구하면 되는데 예. 의사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일반인이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적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도전했다가 계속 당했던 거고, 어쩌면 문재인 정권 때도 예. 또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항복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의사 집단은 굉장히 강적입니다. 예. 앞으로 1, 2주가 고비인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럴 때 좀 타협을 해야 된다. 예. 꼭 2,000명일 필요 없지 않냐. 근데 의사들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중노동, 과로 노동에 예컨대 전공의들 막 주 80시간 일하거든. 이건 아니지 않냐. 예. 라고 한다면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일에 계셨으니까 일부 분석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학을 너무 전공의가 좌지우지한다. 전공의 인력이 거의 대학에서 이 큰 병원에서 이들이 없으면 수련병원에 없으면 그거는 네. 돈 때문에 싸구려로 부려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하. 전공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턴하고 레지던트잖아요. 인턴 예. 1년 하고 난 레지던트 4년 하게 되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하면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전문의가 되면 진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돈을 엄청나게 받는데 이 전공인 아직 배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생이야. 아. 그 싼 임금으로 후려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0% 정도예요. 일본만 예. 해도. 미국도 뭐 10% 아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각 우리는 병원에서의 전공의가 30, 많은 데는 50까지거든. 아. 이건 결국은 뭐냐 싸게 쓰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만약에 전문의를 바꾸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의료 수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패키지, 4대 패키지 얘기하잖아요. 예. 정원 늘리는 대신에 우리 너희들 4대 패키지 주겠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뭡니까? 보험료가 더 내용을 따다 보면 우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정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 정원 학대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 보험료를 더 내야 될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정부의 입장에서. 아. 그런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는 관점에서 이걸 갖다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총선이 아직 50일 남았거든요. 네. 이게 50일까지 이 사태를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큰일 납니다. 40여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도 지금 아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화물연대 노동자들인 줄 알았는데 어이구 딱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애들이네. 아. 이게 지금 이런 사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라. 예.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다 달라요. 얘네들은 이런 데이터를 들고 왔고 쟤네들은 또 저런 데이터 들고 왔고 그래서 하나는 너무 적다라고 하고 하나는 하나도 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일단은 뭐냐면 오케이 둘 다 의견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중간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 왜냐면 민주사회에서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갖다 상대한테 강요하고 이건 예.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상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해야지 우리가 그 타협의 길, 협상의 길, 그다음에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